후보자께서 워낙 안정적이고 중량감 있게 답변을 하시다 보니까 그리고 또 뭐 겸손하게 얘기를 하시니까 사실 이 국정을 어떻게 끌어가야 할지에 대한 큰 방향, 그림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하시는 데는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질문도 너무 이제 단편적으로 묻다 보니까 아마 답변할 기회가 없어서 얘기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아까 총리 수행하면서 크게 세 가지 원칙을 얘기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예. 이제 각 부처는 장관 책임하에 예. 이른바 책임장관제죠. 내각은 총리 책임하에 책임총리제입니다. 각 부처 일은 각 부처가 하게 되는데, 그러면 총리실 내지는 총리가 할 일은 무엇일 것인가를 세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하나는 바람직한 국정 추진의 속도와 부처 업무의 속도가 어긋나지 않도록 한다. 둘째는 바람직한 방향과 각 부처의 방향이 어긋나지 않도록 한다. 셋째는 유관 부처 간의 어긋남이 없도록 한다. 이 세 가지를 각별히 챙기겠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거는 공직사회를 끌어가는 이제 원칙일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책임 총리로서, 즉 정치를 또 다뤄야 하는 이 총리로서 크게 세 가지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제시를 해볼 테니까 우리 총리께서 총리 후보자의 의견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고백하고 우리 이제 여당이 된 우리 민주당도 고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처럼 제왕적 대통령제에서는 상대방이 못해야, 속된 말로 망해야 내가 산다라고 하는 일로 이 소위 여야가 죽기 살기로 싸웠던 게 사실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아마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우리가 정말 허심탄회하게 과거를 잊고 새로운 이 길에 나서는 데 있어서 이거를 서로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새로운 길에 나서자고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세 가지가 우리 총리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집권 세력이 물론 자기가 옳다고 하는 일을 추진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자기 아젠다만을 밀어붙이는 것, 특히 이런 것들이 이제 현재 우리 국회는 여소야대인데, 여소야대에서 잘 막혔을 때 다른 방식으로 밀어붙이겠다고 할 때 저는 이 총리로서 이것을 제어하고 막고 다시 국회의 장으로 끌고 와야 하는 것, 저는 이런 역할을 총리로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소위 지금 집권 세력이 자신들이 예전에는 반대했지만 이제 집권을 하고 보니까 꼭 필요한 일들이다. 그래서 이제 뒤집어야 하는데, 이 관성에 의해서 아니면은 우리 집권 세력 내에서도 이제 강경파가 있을 수 있을 테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강력하게 반발해서 일이 잘 추진되지 않을 때 총리께서는 이것을 어렵지만 설득해서 끌고 가야 하는 것. 세 번째는 야당이 된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과거에 이제 지금의 이제 여당이겠죠. 여당이 막 반대했던 걸 생각하니까 이제 지금 야당이 된 입장에서 여당의 여러 가지 이 정부의 일들을 이제 반대하려고 했을 때 정말로 다시 야당을 극진하게 설득하고 끈질기게 대화, 타협하는 일들을 저는 총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은 대통령이 해야 되겠죠. 근데 저는 우리 이낙연 총리 후보자께서 오랜 정치 경험을 갖고 계시고 이 도정을 하시면서 여야 대립을 풀어보셨을 어떤 경험들이 있을 테니까 이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 조직을 통할하는 거 말고 전국을 풀어나가는 책임 총리로서의 본인의 향후 여소야대에서의 역할과 각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주신 것이 참으로 적절합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여의도 내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해서 총리가 저 일은 내 일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 방금 말씀 주신 그 세 가지를 위해서 비공식 소통에 각별히 더 마음을 쓰겠습니다. 해서 당별로 이렇게 모시든 또는 일정한 레벨의 여러 당 분들을 모시든 간에 정적인, 횡적인 그런 대화를 빈번하게 갖도록 노력을 하겠고 그 목표는 바로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이런 것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몇 가지 세부적인 내용 좀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후보자께서 김영란법 개정 내지 내용에 대한 수정을 2018년도부터 검토하는 게 아니라 바로 혹시 총리가 되신다면 서두르겠습니다. 바로 한다고 하는데 네. 이건 매우 중요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그간 정부에서는 시행해보고 아직 충분히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시행해보고 해야지 바로 하는 건 옳지 않다라고 했는데 입장이 그러니까 지금 총리가 되시면 입장을 바꾸시겠다는 겁니까? 네, 한번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당장 빨리 뜯어 고치겠다고 목표를 세워놓고 하는 것보다는 어느 것이 더 올바른 방향인가 하는 것부터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답변 중에 4차 산업혁명 얘기하면서 규제 프리존 얘기하셨고 그게 혹시 대기업에 특혜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빼고 얘기를 하셔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조심스러운 접근 태도는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제가 아는 바 지금 4차 산업혁명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이 산업들 AI, IoT, 빅데이터 이런 것들은 사실 벤처기업이 끌어가는 것도 있지만 미국의 구글, 애플, 아마존 전 세계 정말 초대기업들이 끌어가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이게 대기업들을 배제하는 방식의 하는 것들을 그 자체가 이미 벌써 규제 지향적 사고방식이 아닐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어떠신가요? 네,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그만한 역량이 있는 기업에게 부탁하는 걸 꼭 특혜라고만 보는 그런 시선은 좀 교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총리가 되신 바로 이 부분, 네. 우리 지난 여야가 바뀌었지만 소위 대기업 특혜라는 딱지를 붙여서 꼭 필요한 국가적으로 필요한 일들이 가로막혔던 일들 잘 추리셔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야당을 설득하는 걸 넘어서 여당도 설득해야 하는 일들이 저는 꼭 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사실 여야 모두 과거만 바라보지 말고 미래를 바라본다면 이런 일들을 같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인사 중에 눈에 띄는 게 경제 분야에서 정책실장이나 현재 공정거래를 이제 담당할 타원은 매우 이제 진보적인 학자 출신을 했지만 우리 경제부총리는 정통 경제관료를 이제 등용하였습니다. 특히 이제 김동연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예전 정부에 몸담았던 것을 의식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정말 이것이 대한민국 구조개혁의 마지막 이제 찬스다. 이걸 놓쳐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신 거로 제가 언론에서 봤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네, 읽지 못했습니다. 예, 아마 이제 같이 공감하실 텐데요. 네. 제가 아는 바 국가 구조개혁의 가장 핵심은 공공혁신입니다. 저는 제가 이 문제를 계속 제가 문제 제기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요. 정말 이 산적한 우리 경제 현안을 풀어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데 문재인 정부는 아까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전 세계적으로 소수 이론에 지나지 않고 아직 검증되지 않은 소득주도 성장을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경제 기조로 삼고 이제 일자리 창출을 해나가는데 공공부문부터 집중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이것이 과연 현재 우리 산적한 문제를 풀어나가는 아주 대징적이고 단기 처방은 될 수 있지만 이게 과연 바람직한 방향인지에 대해서 제가 계속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아마 일환으로 성과연봉제도 일단 공공기관부터 도입되는 걸 전면 폐지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성과연봉제가 여러 가지 한계가 있지만 공공혁신 차원에서 전 정부에서 제기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혁신의 방법론으로 성과연봉제를 완전 폐지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입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기업 혁신, 공공분야의 혁신이라는 것은 결코 중단하거나 약화될 수가 없는 숙제입니다. 성과연봉제는 그간에도 많은 갈등을 낳았고요. 또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이 법원에 의해서 무효선언이 된 일도 있습니다. 노사합의가 없는 성과연봉제는 무효다 하는 선언이 나왔었는데요. 이제 대통령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 방향을 천명하셨지만 노사가 합의하는 경우라면 성과연봉제는 그대로 유효한 것이 되는 거니까요. 이 노사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공공혁신이라는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워낙 안정적이고 중량감 있게 답변을 하시다 보니까 그리고 또 뭐 겸손하게 얘기를 하시니까 사실 이 국정을 어떻게 끌어가야 할지에 대한 큰 방향, 그림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하시는 데는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질문도 너무 이제 단편적으로 묻다 보니까 아마 답변할 기회가 없어서 얘기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아까 그 총리 수행하면서 크게 세 가지 원칙을 얘기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거에 다시 한번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예. 이제 각 부처는 장관 책임하에, 예. 이른바 책임장관제죠. 내각은 총리 책임하에 책임총리제입니다. 각 부처 일은 각 부처가 하게 되는데, 그러면 총리실 내지는 총리가 할 일은 무엇일 것인가를 세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하나는 바람직한 국정 추진의 속도와 그에 대해서 제시를 해볼 테니까 우리 총리께서 총리 후보자의 의견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고백하고 우리 이제 여당이 된 우리 민주당도 고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처럼 제왕적 대통령제에서는 상대방이 못해야, 속된 말로 망해야 내가 산다라고 하는 일로 이 소위 여야가 부처 업무의 속도가 어긋나지 않도록 한다. 둘째는 바람직한 방향과 각 부처의 방향이 어긋나지 않도록 한다. 셋째는 유관 부처 간의 어긋남이 없도록 한다. 이 세 가지를 각별히 챙기겠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거는 공직사회를 끌어가는 이제 원칙일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책임 총리로서, 즉 정치를 또 다뤄야 하는 이 총리로서 크게 세 가지 일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거 죽기 살기로 싸웠던 게 사실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아마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정말 허심탄회하게 과거를 잊고 새로운 이 길에 나서는 데 있어서 이거를 서로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새로운 길에 나서자고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세 가지가 우리 총리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집권 세력이 물론 자기가 옳다고 하는 일을 추진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자기 아젠다만을